안녕하세요. 체이스토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흔적 위에 우리는 또 다른 역사를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념이나 종교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 전투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체이스토리에서는 불가리아 제국의 운명이 걸린 한판 승부이자 전쟁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포로 송환 사건으로 알려진 클레이디온 전투를 알아보겠습니다. 681년 발칸반도에 세워진 불가리아는 10세기 초반 짜르 시메온이 등장하며 최고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짜르는 슬라브 계열 국가에서 황제를 뜻하는 단어로 게르만 계열 국가에서 쓰는 카이저와 같은 의미입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절대 1인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을 제정 로마의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5대 네로 황제까지 세습한 것이 기원이 되죠. 짜르 시메온의 불가리아 제국은 발칸반도의 동쪽 끝 흑해에서 서쪽 끝 아드리아해까지, 남으로는 그리스 에게해에서 북으로는 헝가리아의 판노니아 평원까지 제국의 영토는 어느새 발칸반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에서 독립된 불가리아 총대주교자를 인정받았으며 키릴 문자가 도입된 불가리아어는 한층 세련되게 발전됩니다. 불가르족, 슬라브족, 로마인의 문화가 잘 융합된 황금기가 찾아오면서 불가리아 제국의 화려한 비상이 100여 년 가까이 지속됩니다. 짜르 시메온의 사망 후 내부 분열로 잠시 어수선했던 불가리아는 11세기 초 짜르 사무엘에 의해 다시 중흥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건국 초기부터 지속적인 견제와 협력을 반복해왔던 동로마 제국 또한 황제 바실리오스 2세가 등장하며 새로운 중흥기를 열고 있었지요. 사실 바실리오스 2세는 986년 불가리아를 침공했다가 트라야누스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황제의 지도력을 의심한 귀족들의 반란으로 지긋지긋한 내전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약 30여 년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황제 바실리오스 2세는 드디어 1014년 불가리아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군대는 현재 불가리아 그리스 국경 지역에 있는 캄발롱구스 협곡의 클레이디온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협곡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불가리아군이 먼저 기세를 잡았으나 동로마군의 배후 공격으로 전세는 갑자기 역전되었고 결국 사무엘 황제가 이끄는 불가리아군 대부분이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히는 참패를 당하게 됐죠. 사무엘 황제마저도 목숨만 간신히 건진 채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후속 전투에서 잠시나마 반격을 시도했지만 이미 불가리아는 도무지 회복이 어려울 만큼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로잡힌 포로가 15,000명이라면 전사자와 사상자, 도주병력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며 불가리아 제국의 군사적 역량 대부분이 클레이디온 전투에서 상실된 것으로 기록됩니다. 주력군을 모두 잃고 상심에 가득 찬 사무엘 황제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 포로로 사로잡혔던 병사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무엘 황제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참상이 펼쳐집니다. 바실리오스 2세는 불가리아군 포로를 100명씩 묶어 150개 조로 나누었습니다. 각 조를 안내할 병사 하나는 한쪽 눈을 뽑아 애꾸로 만들고 그 뒤에 서 있는 99명은 두 눈을 모두 뽑아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줄줄이 묶인 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퀭하게 비어버린 눈두덩이를 쉴 새 없이 비벼가며 당시 수도 오흐리드까지 약 200여 킬로미터를 행군해온 15,000 병사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광경을 마주한 사무엘 황제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3달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사무엘 황제가 사망한 후 권력을 둘러싼 내분으로 불가리아 제국은 순식간에 와해되었고 결국 1018년 동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동로마 제국의 황제 바실리오스 2세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불가녹토노스, 불가리아인의 학살자라는 의미입니다. 공교롭게도 클레이디온 전투가 벌어진 200년 후 불가리아의 로마인 학살자라 불리는 황제 칼로얀 로마녹토노스가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죠. 681년에 세워진 제1차 불가리아 제국은 1018년 동로마 제국에 쓰러집니다. 160년 뒤 1185년 독립된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은 1396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다시 쓰러집니다. 약 480년이 지난 1878년 다시 독립된 불가리아 왕국이 제1, 2차 세계대전과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시대를 거쳐 현재의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가 고조선부터 시작해 얼마나 여러 번 바뀌어 왔는지를 고려한다면 최초 나라가 세워진 후 1300년이 넘게 국가의 명칭이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것도 150년, 500년 외세의 오랜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유럽 변방의 작은 나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나라가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전쟁과 공산주의로 얼룩진 근대사 100년이 보여주는 지금의 모습이 불가리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체이스토리를 통해 불가리아가 가진 무한한 매력을 천천히 느껴가시기 바랍니다.